자, 볼린저 밴드 할게요, 오늘. 제가 간단한 이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번에 제가 구름대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볼린저 밴드는 박스 지표입니다. 이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볼린저 밴드를 치면은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주가가 다니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완만한 게 엔벨로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는 주가 흐름에 따라서 등락률이 좀 더 생기고요. 수렴과 확산이 생기는 박스 지표가 볼린저 밴드고, 그 수렴과 확산이 없는 게 엔벨로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상단선과 하단선이 움푹 패여 있는 구간, 여기가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 주가가 횡보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볼린저 밴드는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렴을 한다. 그리고 확산되는 구간은 횡보가 아니라 등락이 생기는 거죠.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주가가 순간적으로 장대가 떴을 때, 장대가 뜨기 시작하면은 순간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위아래로 벌어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박스를 뚫으면 급등이 나온다 그래요. 그죠?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를 돌파하면은 이거를 돌파 매매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고, 여기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 지금 요 박스를 뚫어 올리는 요 구간은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볼린저 밴드가 당연히 얇겠죠. 이렇게 얇게 지나가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볼린저 밴드 뚫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뚫으면은 급등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를 뚫었을 때 급등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상승 전에 매매하라 그래요. 근데 봐보세요. 주가가 여기 있고 상승을 했어요. 그럼 볼린저 밴드 어떻게 돼요? 볼린저 밴드 요렇게 가다가 벌어지겠죠. 요렇게. 그러면은 이 주가가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흔들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볼린저를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주가가 이 볼린저를 뚫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린저를 못 뚫으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힘든 이유를 아시겠어요? 볼린저 밴드가 수축이 되어 있는데 얘는 박스 지표라고 했죠. 박스 지표가 벌어졌어요. 안 그래도 박스 지표인데 박스 지표가 수렴이 되고 있을 때도 뚫기가 힘든데, 뚫기 힘든 박스 지표가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뚫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얘가 뭐가 돼요? 지지가 아니라 강력한 저항선이 돼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안착을 했을 때 여기 뚫어올리는 자리에서 여기를 우리 속된 말로 낄끼빠빠를 못하면은 떨어진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뚫어올렸다 하더라도 또 뭐가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겨우겨우 해가지고 뚫었어요. 뚫어도 위에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그죠? 이전 정고점에 또 저항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뚫어올렸을 때 급등한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자리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 자리에서 볼린저 밴드를 확실하게 뚫고 안착하는 거를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요거 때문에 급등 전에 매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매를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이뚤굿뚤이라든지 공굴이라든지 밥그릇이라든지 볼린저 뚫을 때 급등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전부 다 성립되는 구간이 급등 전이에요.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주가가 횡보하다가 급등을 하죠. 그리고 얘가 떨어져요. 여기를 3번 자리라고 이해를 하세요. 여기를 3번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인데, 여기서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자리에서 배웠던 패턴들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왜냐면은 그 패턴들을 써먹으려면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를 써먹으려고 하니까 볼린저 밴드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이미 벌어져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눌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볼린저 뚫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뚫으려고 올라오면은 저항이에요. 그죠? 우리가 돌파 매매를 했을 때 볼린저 뚫으려고 이 주가 올라오더니 볼린저 밴드가 뭐 하고 있어요?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뚫으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적어도
박스가 어느 정도 생겨가지고 이 박스가 일정하게 나오고 있을 때 볼린저를 뚫으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되세요? 이거는 뚫기 쉬운 볼린저 밴드죠. 뚫기 쉬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박스 지표를 뚫고 안착할 정도의 힘이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차트를 먼저 볼게요.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얘는 박스인가요? 아니죠. 얘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박스죠. 올라가는 박스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 볼린저 밴드가 아까 얘기했던 주가가 다니는 길이죠. 지금 주가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 박스가 나오는 구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자, 요런 거는 이제 일정하게 박스가 나옵니다. 그죠? 일정하게 이렇게 박스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요때 볼린저 밴드를 뚫으면 타점이죠.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뚫어올린 구간이 여기에요. 자, 근데 여기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구름대 지지가 없고 또 그렇죠. 이평선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복합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연습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첫 번째 기준이 볼린저 밴드면 여기서도 사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도 사보고 여기서도 사보고 여기서도 사보고 이해되시죠? 이거를 다 사봐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못 가요. 여기서 못 가네.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못 가고. 근데 여기서 사니까 못 가요. 근데 적어도 뭐다? 우리가 보조 지표를 이해하면은 이평선이 지금 위에 있고 구름대는 밑에 있어요. 구름대의 볼린저는 뚫었지만 이평선은 위에 있죠. 그럼 얘는 뭐다? 박스 지표를 뚫긴 했지만 저항선을 못 뚫었죠, 지금. 장기 이평선을 못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를 뚫어올리는 자리지만 여기보다는 여기가 유리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기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내가 만약에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손절가가 여기가 되고요.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본다. 그럼 손절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봐가지고 여기 돌파한 자리가 틀린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매매를 잘한 거예요. 돌파 구간으로 매매를 잘한 거지만 우리는 이제 손절 라인을 잘 그어놨죠. 그어놨기 때문에 이건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올라가도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 자리 이탈합니까? 이탈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종목을 봤을 때 내가 이평선으로 기준을 좀 더 세웠으면은 손절이 안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재돌파를 해요. 매수.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타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빠졌다 갈 수도 있는데 바로 갔을 수도 있었단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밀렸다가 손절이 나왔더라도 여기서는 재매수를 했어야 된다. 요 자리에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가 일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볼린저를 뚫어준 자리, 여기가 타점이라는 거죠. 요 자리가. 그럼 여기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아니, 여기서 사면 손절이 나오는데 그럼 요 자리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주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알려줘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매매해 보셔야 돼요. 요 관점을. 그럼 여기서 재매수를 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일정한 박스권이 나왔고 이걸 돌파하는 캔들이 확실하게 나왔어요. 끼끼빠빠를 잘했죠. 이런 애들은 가요. 이제 이거는 경험치 차이예요. 구분을 하기보다는 이거를 둘 다 사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매를 해보면서 체감하면은 이게 뭐가 다른지가 느껴지거든요. 뭐가 다른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서 사보고 여기서 사보고 하면서 진짜로 급등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매매를 둘 다 안 해보면은 이거는 얻을 수가 없는 경험치예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하나투자증권. 자, 요것도 지금 보면은 보세요. 얘는 박스는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입둘 굿둘을 했어요. 그죠?
이뚤굿뚤을 했고 밑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첫 파동은 피하는 자리죠. 자, 얘가 이제 거의 바닥까지 쭉 빠집니다. 일정하게. 그러니까 나포가대로 쭉 빠진 게 아니라 밑으로 어느 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쭉 빠져요. 자, 빠지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 자리 봐보세요. 이쁘죠? 어떤 게 이쁜지 보이세요? 자, 보세요. 어때요? 거꾸로 보니까 어때요? 이평선하고 구름대 딱 지지받고 있죠? 이탈 안 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항이 이쁜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면은 딱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서 포인트가 딱 여기서 저항받으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는 있는데 저점 이탈은 안 해요. 그래서 일정하게 하방 박스를 그려주고 있고 이거를 강하게 뚫어요. 타점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평선, 구름대, 볼린저 밴드를 뚫었어요. 그죠? 그럼 요런 자리는 뭐다? 돌파 자리가 된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기준을 또 잡는 거예요. 내가 이평선을 기준으로 손절을 잡을지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손절을 잡을지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박스가 나오는 애들 중에 볼린저를 강하게 뚫어올리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힘이 세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죠. 여기서도 일정하게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돼요? 응축이 되죠. 벌어졌다가 응축을 했어요. 응축되는 시점에 뚫어졌을 때 장대가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근데 뭐예요? 여기서 우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서 볼린저 뚫었어요. 안 들어가죠? 이평선이 위에 있죠. 요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요거를 매매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단타. 단타 치시는 분들만 매매를 하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낄끼빠빠 잘했죠. 낄끼빠빠 잘하고 다시 한번 이제 안착을 하는데 볼린저 밴드가 그대로 수렴을 하고 있고 얘는 이제 그대로 그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좋은 종목이죠.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를 뚫어 올리고 있긴 하지만 얘는 여기 위에가 저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급등을 하고 나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급등을 하고 나서 들어가면은 볼린저 밴드가 저항이 된다 그랬어요. 돌파가 아니라. 이유는 뭐다? 뚫어도 위에 저항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다? 볼린저 밴드를 뚫으면서 여기 저항선을 같이 뚫어줘야 돼요. 그럼 지금 얘는 볼린저 밴드는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힘은 있단 소리예요. 이거만 봤을 때도. 이거만 봤을 때 지금 볼린저 밴드는 박스 지표인데 이 박스 지표를 손쉽게 뭐 하고 있어요? 넘나들고 있어요. 왔다 갔다. 그럼 요 자리에서 뭐만 하면 된다? 여기만 뚫으면 된다. 볼린저 밴드 뚫었고 구름대 뚫었고 이평선 다 뚫어놨죠. 돌파는 지금 다 시켜놨어요. 어디만 뚫으면 돼요? 여기만 뚫으면 돼요. 장대로 바로 떠버린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요게 장대가 안 떴으면 타점인 거죠. 그러니까 장대가 안 뜨기도 해요. 장대가 이렇게 떠버리면은 단타를 치는 거고요. 장대가 안 뜨면은 스윙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 보세요. 넷마블 수상하죠. 구름대 위로도 올라왔고 이평선 위로도 올라왔고 지지 잘 받고 있고. 근데 인제 뭐 했어요? 인제 볼린저 밴드가 수축했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딱 2년선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하면 타점이겠죠. 네, 타점 잡으시면 돼요. 이번에 2년선 뚫으면 지금 딱 어떻게 보면 2년선에 딱 막혀있기 때문에 2년선 뚫어 올리면 타점 잡으시면 된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요 자리 볼린저를 뚫어 올리는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뭐가 더 셉니까? 얘가 더 세죠. 네. 요 자리가 세고 요 자리는 약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내가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간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왜냐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볼린저가 수축하고 있어요? 벌어져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를 뚫어올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가 돌파하는 라인이라기보다는 저항일 가능성이 큰 자리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내 관점에서 돌파하는 타점이야. 왜냐면 앞에 매집봉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돌파하는 타점으로 볼 수도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자리고, 다행히도 상승이 나왔다가 지지가 나왔어요. 충분한 지지가 나왔고, 여기 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렴이 나왔어요. 볼린저 수렴. 그럼 뭐다? 요런 애들은 뭐예요? 요런 애들은 뚫었을 때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장대가 나왔죠. 장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지지받는 구간에서 눌림 반등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볼린저를 뚫을 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보면은 어때요? 요런 것도 박스가 나오고 수렴이 나오죠. 볼린저 수렴이 나오고 이뚫고뚫 나오면서 볼린저 뚫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뭐다? 타점이다. 볼린저 밴드하고 이평선하고 구름대까지, 이평선 구름대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좀 복합적으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보통 돌파 전에 사야 된다 이 포인트 있잖아요. 이거를 잘 모르세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얘기면서 되게 쉬운 느낌이잖아요. 들었을 때는 쉬운데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